황 독사도 이토벤의 독순술 연습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왕과 함께 질문을 딴청을 보이더니 조금씩 이토벤과의 소통에 흥미를 갖는 듯했다. 이봐요, 이토벤 선생. 혹시 스트라디바리가 왜 명품이 되었는지 알고 있어? 목재의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황 독사에게 접근했는데 황은 갑자기 스트라디바리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양 흑점 활동의 변화가 스트라디바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태양 흑점의 변화요? 이토벤은 황 독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묘한 입모양이었다. 태양 흑점의 변화로 생긴 지구의 기후변화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바람에 나무의 밀도를 높이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가 바이올린 제작에 쓰였다는 거죠. 말이 거칠어서 무식한 줄 알았더니 꽤 아는 게 많으시네. 이토벤은 황 독사의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17세기에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현악기는 약 1100여 점이 조금 넘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650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바이올린은 100여 점밖에 안 된다는데 현재까지도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50여 점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신경이 쓰였는지 공명통이 아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스트라디바리는 94세까지 바이올린을 만들었지만 그 비법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그 아들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도 바니쉬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스트라디바리도 칠이 특별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낸다는 설과 바다에 좀.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스트라디바리스의 동체 칠이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가구 칠하던 유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래 발라져 있던 유약 대부분이 벗겨져 19세기 무렵에 새로 덧칠한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말이죠. 황 독사가 빠르게 말했다. 잘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이토벤은 굳이 토를 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연신 손바닥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최근에 미국 나무 나이트 전문가와 기후학자가 가장 그럴듯한 새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얘기가 아주 재밌더군요. 나무가 자랄 때 기후가 우수한 질의 음향을 만드는 나무 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유럽 지방의 소빙하기 때의 기후를 지목했어요. 이건 다 스노우킨한테 들은 얘기인데 마치 눈의 여왕 아가씨? 황 독사는 마침 커피를 들고 지나가던 스노우킨을 불렀다. 눈의 여왕이라서 빙하기 얘기에 관심이 많은 건가? 이토벤은 괜히 웃음이 났다. 이토벤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맞아요, 그 얘기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직접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교수에게 배운 적이 있다고 하며 슬쩍 대화에 끼어들었다. 유럽에서는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소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때 나무의 성장이 지연되는데 알프스 가뭄비 나무들이 예외적으로 단단하고 큰 밀도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1645년에서 1715년까지 70년 동안이 가장 추웠대요. 스노우킨을 바라보는 황 독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가 자신의 말을 지지해주자 기분이 좋아진 것이다. 이토벤이 합류한 이래 팀원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것이 이날 밤 처음이었다. 황 독사는 신이 났는지 빙하기와 스트라디바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참 동안 구구절절 설명을 이어갔다. 가끔 이토벤이 메모를 잘하도록 기다려주기도 하였다. 좁은 나이트는 나무의 밀도를 더 높여 주었겠지. 그래서 바이올린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군요. 뒤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강 팀장이 한마디 거들었다. 17세기 후반에 18세기 초반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난히 많은 명품 바이올린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란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그때였다. 공명통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치악산의 보물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죠?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공명통을 쳐다보았다. 그는 회사의 창립 멤버로 강원도 공장의 터줏대감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자기 손금처럼 꿰고 있었다.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나무 노인인가 누군가 하는 그 얘긴가요? 황 독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기억을 더듬고 있을 때 공명톡의 설명을 시작했다. 맞소.
공장 초기에 함께 있던 선배 장인들에게 들은 거요. 치악산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가문비의 군락이 있답니다. 얼마나 목재 밀도가 좋은지 선배도 한번 보고 홀딱 반해버렸다죠. 정말이세요? 근데 그걸 왜 채우지 않았대요? 스노우킨이 눈을 반짝이며 그를 충고했다. 정확히 어딘지 그 장소를 안 사람은 나무노인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선 신경 쓰지 않았고 선배 혼자 애태우다가 제풀에 주저앉았지. 나도 기회만 되면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에 묻혀 지내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직까지 생각뿐이요. 이토벤의 머리에 퍼뜩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는 어렴풋이 아들을 위한 바이올린은 최고의 재료로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료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공명통이 치악산 보물을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그 나무야말로 적당한 목재라는 생각이 들었다.